오늘 국민이 말한다 그 첫 번째 코너죠. 네, 첫 번째 코너 순서로 고려대학교에서 현재 북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리고 또 현재 트루스 포럼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시죠. 조평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평세 박사님은 이 12월 30일이죠. 네. 네, 지난 12월 30일 광화문에서 명연설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죠? 예, 네. 명연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명연설이었던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기억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연설을 다시 듣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조평세 박사님이 어렸을 때 그 인도에 가셨던 그 네. 내용과 또 영국에서 군입대를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내용을 좀 살짝 짧게 네.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아마 인생 한 반 정도는 해외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인도 캘커타로 가서 네. 거기서 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제가 영국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국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대학원 석사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네. 대학원 석사까지 마치고 그러면 또 군입대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네. 서구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공 선택을 종교학하고 전쟁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네, 9.11 테러라면 참 정말 참담했던 네. 네,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일들을 또 겪으면서 많은 이제 좀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그 군은 어디서 근무를 하셨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약간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게 입대해서 강원도 화천 네. 7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말년에는 레바논의 동명부대 파병을 또 갔다 왔습니다. 진짜 대단한 일들을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지난 12월 30일 광화문 연설에서 대자보를 이렇게 붙이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 대자보를 또 붙이게 된 이유에 네.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사실은 대학 생활을 한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에서 처음 겪은 겁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대학 문화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진보 좌익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는 진보 좌익이 많이 좀 변질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종북 세력들이 좌익 배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 보수 진보 스펙트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던 차에 작년에 탄핵 사건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 분명히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젊은이들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좀 알리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일들을 선수 또 발벗고 나서셔서 또 하신 장본인이시잖아요. 굉장히 그 점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있고 네, 그래서 좀 박수를 받는 게 이슈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지금 굉장히 좀 이슈죠. 시기적으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죠.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좀 되었는데 굉장히 좀 이 점에 대해서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사실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때문에 이 젊은 층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 자체를 북한의 체제 선전의 그런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분노를 해야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이 평양올림픽이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네. 평양올림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의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국민의 80%가 넘게 다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사실 이 마식령 스키장 훈련 그리고 금강산 전야제 등의 발언을 또 하셨잖아요. 그에 네네. 이어서 이제 북한 체제 및 현 정권에 대해서 좀 관련 있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북한과 같은 그런 전체주의, 사교 전체주의 국가는 이 국제 행사나 스포츠, 특히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체제 선전을 원래 합니다. 네. 그것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겪어왔고 경험을 했던 우리나라가 또다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이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노력해왔던 그 민족 공조 그 전략에 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배후에 주사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평양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의 이 국제 행사, 특히 올림픽 참가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그 아파테이드 그 차별, 인종 차별 정책을 하는 동안에는 20년 동안 올림픽 출전이 금지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더 끔찍하게 지금 인권 유린 국가로 낙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이중잣대를 해서 북한을 초대하고 또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의 접대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고 큰 위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도 뭐 조금 청년들이 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이 상황들이 몸에 닿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조평세님께서 선동된 청년들을 일깨워 주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아직 일깨우지 못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일으키실 예정이신가요? 예, 청년들이 사실 너무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자유민주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얼마나 이 좌익 진보 세력이 왜곡돼 있고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하나의 국기 아래 뭔가 비둘기 좀 날아다니고 하면은 평화가 올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넘어가죠. 예, 모른다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고대 대자보 이전에 서울대에서 먼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네. 작년 2월부터 부착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를 이제 서울대를 주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고 지금 19개 대학이 사실은 오늘 네. 대자보를 한꺼번에 붙입니다. 네. 그 트루스 포럼 모집 공고라고 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대와 고려대를 주축으로 해서 19개 대표 대학들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대학들이 또 만나진다고 하니까 네. 저도 역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자보를 붙일 때 그 내용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또 대자보를 작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오늘 올라가는 그 대자보는 일단 모집 공고입니다. 저희들 트루스 포럼의 취지를 설명하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모집 공고고요. 네. 이제 다음에 붙일 대자보는 뭐 여러 가지 소재가 많습니다. 너무나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는 넘쳐나는데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는 그때에 맞춰서 평창 올림픽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런 대자보를 일단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특히 6월에 지방선거. 예, 네. 선거도 있고 또 교육감 네. 선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헌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자보를 올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대자보 내용이 좀 다양한 주제로 굉장히 좀 관심 있는 그런 이슈로 작성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는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네. 바깥으로 나가서 저희가 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공개 방송을 할 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 조평세님 어떻게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젊은이들이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를 꺼려 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도 그렇지만은 다른 우파 젊은 친구들을 제가 잘 독려해서 네. 많이 이끌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그 조평세님께서 네. 저희 그 과잉 대우, 저희 그 북한 현송월 현송월 단장의 과잉 대우에 대해서 네. 접대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핫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평창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현송월 씨가 사실은 북한의 선전 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고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서 그 평창에 가서 그 답사를 한다고 가는데 거기에서 뭐 언론에 나왔지만은 정말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부족하다, 네. 뭐를 더 해라.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나서서 그것을 또 비호하고 언론들을 통제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우를 해줄까 아주 고민하는 모습이 많은데요. 이게 얼마나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동포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점을 들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네. 이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네. 자, 그 점에 관련해서 김정은 정부, 자, 마식령 스키장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네. 김정은 정부 지금 집권 6년 차가 되고 있는데 6년 동안 사실은 그 전에 아버지 정권보다 2배 이상의 도발을 해왔습니다.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위협들을 한국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김정은 정권이 불안한 그 세습 체제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스키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누가 되겠어요. 북한의 평양 엘리트 말고. 그렇죠. 근데 거기 마식령을 지어놓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체제 선전을. 근데 그것을 또 급하게 빨리 짓는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정말 수많은 인권 유린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노동 현장에 동원돼서 그 스키장을 급하게 만드는데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저희가 가서 그것을 홍보하는데 우리 선수들을 이용하고 또 전 세계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면이 그 북한의 엄청난 도발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제재에 사실은 힘을 실어줘야 되는 때인데 한국이 나서서 그 제재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와 질서 유지에 반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이어서 네. 나경원 의원이 이 IOC에 다시 또 청원을 했죠. 저희 또 북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네. 그렇게 청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청원이 반대로 쏟아지고 있어요. 거의 네. 20만에 육박할 정도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은 지금 인류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이고 그리고 이런 국제 행사에 지금 국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국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 이렇게 무리해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서 넘어서 이렇게 같이 공조해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잘못된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IOC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IOC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청와대에 청원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여론 싸움입니다. 여론 싸움. 이것은 좌익에서뿐만 아니라 또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애국 우파 진영에서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청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참여하면은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뜻은 제가 사실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왼쪽 오른쪽 이제 좌우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생각해볼 네.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트루스 포럼 대표직을 맡고 계신 조평세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고 묻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네. 앞으로 활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조평세님과 또 대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평세님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뭔가 트루스 포럼이 이제 앞으로 19개 대학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 이제 19개 대학이 붙이면은 다른 네. 대학들도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전대협 한총련을 통해서 이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 우리나라 젊은 문화를 장악했고 잠식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우파 건전한 자유우파 젊은 친구들이 이것 깃발을 먼저 꽂은 겁니다. 여기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세력이 커져서 자유우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트루스 포럼 대표직을 맡고 계신 조평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조평세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